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들,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부동산 의도와는 지금 반대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 기관별 통계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번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맞물린 주택시장은 규제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동산업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가 0.21%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상한제 시행 시점이 실제 적용 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에 관심이 몰린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저점을 유지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지난달 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지 약 한 달 동안 재건축을 포함한 집값, 청약 경쟁률, 매수 심리 등이 이전보다 자극된 분위기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택시장 전망,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 들어보셨듯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곳이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상승이 되는지 말로가 아니라 한번 공개적인 기관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자, 서울권. 지금 현재 상승폭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는 게 모든 어떤 언론이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 자체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실 때는 자, 경기권, 수도권에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그럼으로써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이 45주 만에 전환이 됐다는 기한 현상에 있어서의 특징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집값에 있어서의 오름폭, 하락세 순서가 정해져 있죠. 서울권,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하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택을 매매도 하지만 임대 수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자,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수도권 확대, 그리고 서울권 자체도 유지가 되면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에 대한 부분 자체 페이지를 제가 비중을 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세제도,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전세의 매매 가격 대비 비중이 올랐을 때 매매가가 항상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한 수급 동향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올 3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 지수는 공급 부족의 현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3월 25일, 2월 달.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선도지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1등부터 50등까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선도지수 반등을 쳤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 아파트들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들의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 지역 모두 전세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볼 텐데요. 자,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랐고요. 특히 인천 지역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0.09%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상승폭은 좀 줄었지만 0.07로서 꾸준하게 인천 지역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연수구가 0.2%가 올랐고요. 자, 송도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호조 등으로 인해서 일단 가격이 오른 연수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0.13%가 오르면서 용정동 일부 단지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의 인천광역시의 가격 상승 부분을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서 매매가 가격 주간 변동에 있어서 상위 6개 지역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 당산동과 양평동 일대에 노후단 재건축이나 투자 문의가 꾸준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도림동과 대림동 일대에는 이번 달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신안산선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면서 안산선에 대한 호재 기대로 인해서 매가가 호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가 가장 많이 오른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은평. 서울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자, 대조 1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안정적으로. 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천여세대가 11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주하려고 하는 소규모 중소형 노후단지 중심으로 해서 투자 수요, 매수 수요가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강남 4구로 넘어와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매도 호가. 자, 이 부분 자체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을 보시면 또 경기에서 가장 대장급이라고 하게 되면 과천 지역이죠. 경기권에서 자금만 있다고 하게 되면 과천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권하고 근접성도 편리하기 때문에 과천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과천 지역의 특징을 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GTX C노선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조성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관심이 꾸준한 지역이고요. 자, 급매물 출회로 그러니까 과천의 지역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급매물 자체가 소진되면서 가격 조정을 한 후에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단 서울권과 붙어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부림동과 배량동의 주공단지들이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만 하면 좀 아쉽죠. 자, 지방입니다. 광역도시, 대대광, 그 중에서 대전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대광 지역 같은 경우에 자, 대전 지역입니다.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 자, 서울 지역에 마용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방에는 광역도시 대구, 대전, 광주가 있죠. 자, 대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구와 광주보다도 유일하게 지금 혼자 나홀로 선두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유성구, 중구, 그리고 서구 지역이 도안 신도시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호재로 인해서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대광의 아파트 투자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들의 특징은 공급이 될 때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분양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동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초기에 분양권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단 분양권에 대한 전매 조건 자체를 꼭 따져보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자, 월별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추이입니다. 자, 이거를 갑자기 왜 화면에 띄웠냐? 그 중에서 매매도 있고 판결도 있고 교환도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있고 등등 있지만 여기서는 증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2019년도 6월, 7월, 8월 중에 7, 8월 달에 거의 6천여 건이 넘는 증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6천여 건 중에서 서울 지역 지난달 8월 달에 증여 건수가 1681건입니다. 전국 비율, 전국의 6298 거래 중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거래 증여 건수가 26.69%입니다. 4분의 1이 넘습니다. 또 거기서 서울 지역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대로 강남 4구의 합계를 보시면 9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1682건 중에 강남 4구의 증여건 자체를 비율로 따지면 54.67%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표만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그냥 자료만 보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의 활용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부동산의 안전자산이 모여있는 강남 4구 지역의 매물 자체가 잠기고 있다. 잠긴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8.2 대책, 9.13 대책 이후의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대기 수요 증가 등등의 원인 자체가 주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료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 이슈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한국 경기 순환 국면. 불과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한국 경제에 있어서 호황기는 2017년도 9월이라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경기 순환 국면과 부동산 순환 국면 자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기 순환 국면은 수축기입니다. 수축기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불황이 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도심 집중화, 도심 집중, 부동산의 양극화, 도심 집중 부분 자체가 만약 떨어진다 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요 억제 정책, 8.2 대책과 9.13 대책 등 여러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 억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집값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안 돼가지고 공급 적재 제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발표를 했지만 서울권의
필요한 입지의 3기 신도시 입지는 아니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대기 수요 증가와 서울 집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단 30만 호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미비하게 올해까지 모든 걸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본계도 올린다고 했지만 1차에 발표했던 15만 가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여러 17개 중에 4개 부분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앞으로 진행될 분양가 상한제 10월에 시행은 10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 그리고 대기 수요 증가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순방향보다는 역방향의 기능 자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모든 것들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도 서울 모든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서울 강세입니다. 수도권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대강 광역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게 되면 침체 속에서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지표상에서 초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실수요자들이 과연 이런 국면 속에서 고가주택 9억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서울 중위가격이 8억 5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9억 부분 자체의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지만 8억 5천이 중위가격인데 고가주택을 9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요자들이 어느 틈새를 들어가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될 부분 자체를 찾아보는 그리고 지역과 물건에 대한 분석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서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